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고민정입니다. 네,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만났어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다는 말을 갑자기 하셔가지고 당황스럽네요. 그러게요. 진심이 1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혼이 없었습니다. 네.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오늘 저희가 모신 손님이 있는데요. 게스트분이 좀 특별하신데, 네. 혹시 우리가 평상시에 이분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입니다. 그래요? 네네.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뭐냐면 무슨 소리예요, 이게? 만나보면 아실 건데요. 익숙한 듯 하면서도 익숙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치어리딩 문화라고요. 네. 치어리딩 문화. 예, 전국 치어리딩. 예. 치어리딩 국가대표 전 감독이시고. 감독이신. 네. 네, 이소영 감독님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소영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이야, 굉장히 특이하네요. 아니, 치어리딩 국가대표팀. 네. 예, 저는 그래가지고 내심 오늘 치어리더가 오는 줄 알고. 네, 실망하셨겠어요. 되게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치어리더를 하셨어요? 제가 치어리딩 출신은 치어리더 출신은 아니고요. 그래요? 네, 예. 저는 워낙 무용을 전공했었던 그 사람이었었는데 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치어리딩을 접하게 돼서 이렇게 감독까지 맡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사담은 조금 있다가 하고 시청자 분들께 먼저 소개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요. 네, 저희 문화야 놀자 시청자 분들께 먼저 소개부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치어리딩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었고 지금은 치어리딩과 댄스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이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소영 감독님 보니까 여러 가지 직함도 많으시고 프로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댄스 치어리딩 감독, 그리고 치어리딩 콘텐츠 연구, 거기에 운동 처방 박사까지. 네. 이야, 아니 하나도 사실은 일반 분들이 듣기에는 약간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금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워낙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체조랑 발레를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고등학교 나오고 대학도 이제 무용 쪽으로 전공을 했다가 학교 졸업하고 이제 무용 교육을 전공을 해서 예술학교, 예술고등학교, 예술중학교 이런 친구들의 발레 전공, 댄스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발레도 여러 장르가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해외 연수를 갔다가 재즈를 전기한 그 재즈 발레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즈협회에서 애들 교육도 맡고 지도자 양성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치어리딩 대표팀의 감독을 뽑는데 코치를 뽑는데 발레를 전공을 하고 재즈가 한 종목이거든요. 치어리딩 종목 중에서. 재즈가요? 네. 재즈가 치어리딩의 한 종목이라고요? 네네. 그래서 종목이었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그래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찾다가 이제 재즈 협회 쪽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재즈 이분 대표팀 일단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코치를 갖다가 하나 추천을 해달라. 근데 제가 이제 교육실장을 맡고 있고 부회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어떻게 가게 됐죠. 근데 이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그럼 코치를 할 게 아니라 너는 감독을 해야겠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치어리딩이라는 거를 대학교 때 응원단 그 정도를 접해봤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뭘 한다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치어리딩 국가대표를 처음 만드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처음이었고 이제 다른 치어리딩 종목들이 많지만 거기는 이제 외국에서 직접 그러니까 종주국이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직접 그 코치가 와서 가르쳤는데 댄스 쪽은 오질 않은 거예요. 그게 언젠가요? 2009년이요. 네. 2009년에 처음에 이제 저한테 제의가 와서 한 3박 4일을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세계대회 영상을 보라고 사이트를 하나 알려주셔서 들어가서 3박 4일을 정말 잠도 안 자고 봤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모르는 기술은 없는 거예요. 제가 다 해봤던 기술인 거예요. 단 그 박자가 너무너무 빠르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 분위기라든지 그 테크 그런 것들이 틀리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은 제가 재즈를 했었든 뭐 힙합을 했었든 발레를 했었든 모든 그 종목의 그 기술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히 내가 전혀 모르고 처음 보는 기술이 있으면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갑자기 너무 잠을 안 잤는데도 이게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됐죠. 그래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세계 집회도 한번 했었어요. 세계 뭐요? 세계 선수권 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치어리딩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니, 와. 아셨어요? 아, 몰랐어요. 아니, 그럼 치어리딩 올림픽 대회도 있어요? 아니요, 올림픽까지는 안 가고요. 올림픽까지는 아니고. 처음에 이제 2009년에 제가 처음에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세계대회 출전을 했었을 때는 이게 치어리딩이 스포츠다,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면 그 스포츠 어코드라고 올림픽 종목에 가기 전 단계의 그룹이 있어요. 세 개의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 5, 6년 후에. 네. 거기서 잘 되면 시범 종목 되고, 네, 시범 그렇죠. 종목에서 잘 되면 정식 종목 되고, 네, 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올림픽 종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가게 될 가능성이 지금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는 있는데 아직 높은 건 아니고. 네, 아직은 이제 단계에 그 전 있어서 단계니까. 네, 전 단계에 있고 저희가 이제 종목 선수들이 워낙 24명에서 출발했어요. 24명인데 스포츠 어코드에 들어가고 올림픽 위원회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종목은 아직 아니지만. 아니, 우리 사실 뭐 우리 태권도도 그렇고 그런 단계를 밟았고 네네. 우슈라든가 네. 뭐 그런 종목들도 다 그런 단계를 밟았으니까 네. 가능성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네네. 그 가능성을 향해서 가서 이제 세계 선수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대학 선수권 대회가 생기고 네. 학생 선수권이 생기고 네. 유럽 그 유스 선수권이 생겨서 그 과정을 다 밟아야지만 올림픽 위원회에서 이제 종목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걸 다 갖춰서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위원회까지는 스포츠 어코드 지나서 올림픽 위원회까지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회원은 아니고 이제 준회원 같은 네.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종목들에서 저희가 24명이니까 축구도 11명인데 인원이 너무 많다. 몇 명인데요, 지금 현재? 그래서 16명 기준으로 하고 16명 있어요. 기준으로?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종목의 인원수라든지 종목에 하는 그 시간이 2분 30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랑 그 규정이 좀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맞춘 시스템에 맞춰서 그 규정이 계속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규정이 또 틀리고 올해 새로 나올 수 있는 규정이 또 틀려요. 그러면 이 치어리딩 세계 네. 이 대회 자체가 만들어진 게 네. 2009년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09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더 오래됐죠, 역사는. 네, 역사는 오래됐는데 이 세계 연맹이 생기고 세계 선수권 대회를 시작을 한 거는 2000년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되지 않았었고. 치어리딩 감독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네. 이제 치어리더만 생각을 했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네네. 그냥 응원하는 문화고 네. 응원하는 운동을 무슨 이걸 뭐 국가대표까지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이제 야구장이나 농구장 가면은 항상 그 치어리더 누나 앞에 네네. 맨 앞에 앉거든요. 구경하려고. 네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요게 국가대표까지 있다. 네, 맞습니다. 요거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 사람들이 잘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아, 네. 네. 일단 치어리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흔하게 아는 그 치어리딩이 응원을 하는 문화잖아요. 예. 말하자면. 예. 근데 관객석하고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요. 관객석하고 관중석 사이에서 네. 관중의 응원을 리딩하는 사람으로서의 치어 리더가 있고, 네. 네네. 그런 분야가 따로 있고, 한 분야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운동 선수로서의
치어리딩이라는 게 있어요. 와,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몰랐네. 운동 선수로서의 네, 치어리딩 자체가 운동이 네. 되고 네. 그 종목에 운동 선수로서 하는 게 네, 있고 맞아요. 문화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관중하고 선수들의 가교 네, 네. 중간에서 이제 이 분위기를 이제 네. 이렇게 응원을 열심히 해주는 네, 흔히 알고 계시는 치어리더나 예. 응원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치어리더로서, 예, 그러니까 프로 치어리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로 크게는 나눌 수 있죠. 근데 이제 운동을 저는 제가 치어리딩 컨텐츠를 연구를 하는 목적은 치어리딩이 너무 스포츠로 지금 가져 있고 이게 좋은 응원 문화인데 그리고 이제 이 치어리딩이 다른 종목도 운동을 해서 안 좋은 건 없잖아요. 다. 모든 네네네. 종목이 다 이 종목도 어떤 장점이 있고 다 안 좋은 건 당연히 없죠. 다 좋은데 제가 치어리딩은 특이하게 이런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일단 치어리딩이라는 걸로 봐서 리더예요. 네. 그래서 리더십이 함량이 되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뭐 협력을 해야 되는 종목들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치어리딩도 협력을 굉장히 잘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협력을 해야 되는 종목들도 무지 많잖아요. 그렇죠. 축구만 해도 서로 패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팀플레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치어리딩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관중이랑 소통하고 이런 어떤 공연 문화로서의 치어리딩. 와 이거를 운동으로서의 과격한 운동. 보통 이제 치어리딩 아마 이런 프로 농구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치어리더들 뿐만이 아니라 나와서 막 사람 이렇게 들어 올리고 막 던지고 받고 이런 걸 아마 한 번쯤 보셨었을 예, 거예요. 네. 그 미국 학교에서 많이 하던데요. 네, 미국 네, 학교에서 맞아요. 이렇게 특히 저 미국은 미식축구가 이제 워낙 발전돼 있으니까 네, 네, 고등학교 미식축구에도 다 그런 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서 왜- 치어리딩이 발전이 됐어요. 거기 발전된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네. 막 사람을 저 들었다 놨다가 저기 막 네, 공중으로 던지고. 돌려가지고 디립다 받고 막 이러던데. 네, 네. 맞아요. 영화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블루인온이라든지 예. 예.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 치어리딩 드라마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안무 같은 것도 좀 도와드리고. 자문 역할 맡으셨구나. 네네. 안무 같은 것도 좀 도와드리고 치어리딩이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아마 프로 치어리더만 알고 계신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저 경기장에서 네. 그 예쁜 안무하는, 예쁜 네네네. 누나들 네네. 그 역할이 이제 프로 치어 리더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치어 리딩을 하는 사람이 네. 치어 리딩 운동 선수고 네네, 맞습니까? 맞아요. 네. 운동선수들이 이제 종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던지고 받고, 이제 흔히 이렇게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막 사람을 들어 올리고 던지고 하는 종목이 큰 카테고리로 하나가 있고, 네. 한 카테고리는 응원 네. 수술을 든다든지, 아까 네. 말씀드렸던 재즈라든지 힙합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관중을 리딩하는 또 치어리딩 종목이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종목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다 합치면 10종목이 넘어요. 치어 리딩의 네. 세부 종목이 네. 그게 와.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게 종목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나가 네. 재즈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댄스 종목으로 해서는 일단은 더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페어를 이뤄가지고 예. 하는 경기 종목이 있고요. 그럼 그것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하는 뭐 저기 우리 얼마 저 동계올림픽처럼 네네. 피겨처럼 뭐 쇼트가 있고 프리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저희가 이제 일단 크게는 스턴트 종목이라고. 스턴트. 네, 스턴트 종목이라고 약간 아크로바틱틱하면서 체조랑 이제 뭐 스턴트라고 해서 4인 1조로 혹은 뭐 3인 1조로 그룹을 이뤄서 한 사람을 들어 올리고, 그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밑에 받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그거는 되거든요. 무슨 카테고리예요? 그건 스턴트. 스턴트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야. 네네네. 스턴트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턴트맨처럼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뒹굴고 막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네, 그것도 이제 파트너 스턴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받치는 사람 하나, 올라가는 사람 하나, 뒤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잡아줄 수 잡아줘야지. 있는 서포터가 붙어서 보통은 이제 3명이서 한 그룹을 이뤄서 하는 파트너 스턴트가 있고요. 3명이서요? 네네. 그거 호흡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잘못하면 네. 놔버리면 그것도 다치는데 그쵸. 서로 세 떨어지면. 명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보통은 네. 이제 세계 종목에 의하면 네, 이제 선수들은 이제 2명이 있고 뒤에서 코치가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선수가 뒤에서 잡아주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제 3명 그룹 스턴트라 그래서 4명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이제 그 올라가는 그러니까 공중으로 막 날아가는 사람 네, 빼고요? 네, 네. 포함해서? 공중으로 포함해서. 포함해서 3명이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는
못해요. 그룹 스턴트 같은 경우는 4명이서 하는 거는 해요. 그러니까. 예, 4명이서 하는 거는 하지만 이게 그룹 스턴트 말고 파트너 스턴트는 혼자서 보통 들어 올리고 어떻게 빨리 올라가느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느냐, 막 밟고 올라가느냐, 안 그러면 한 번에 던져서 올라가느냐. 그럼 2명이서는 어떻게 던져요? 던지지 못하죠. 2명이서 못 던져요? 네네네. 그럼 그냥 올리는 거예요? 밟고 올라가는. 네. 밟고 위에 올라가면 끝이잖아요. 밟고 올라갈 수도 있고 혼자서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던지냐면 네. 남자가 뒤에서 이제 허리를 여자 플라이어라 그러거든요. 네. 예, 뒤에서 플라이어 날르는 사람. 네네. 그리고 뒤에서 받치는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베이스. 베이스. 예. 되게 그래서 가볍게 그냥 간단하게 이름을 붙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누구나 들으면 쉽게 이해될 만큼 아니 뭐 베이스. 아니 고민을 안 했나 본데. 네. 고민을 안 하고 붙였어 이름을. 네. 보통 네. 플라이어 혹은 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탑도 그냥 생각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겠다라는 거. 위. 예. 그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개발했다면 그냥 위아래야. 그쵸, 위아래. 네네네. 위아래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뒤에서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고 그 여자는 남자 그 허리를 잡은 손목을 눌러서 같이 이제 여자는 점프를 하고 남자는 들어 올려서 그럼 밑에서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받는 거는 초보. 내지는 초보예요? 중급. 선수들은 이렇게 하면 네. 바로 여기서 받아요. 한 손으로요? 네. 한 손으로. 그거 손 다쳐요. 어떻게 한 손으로 봐도 아니, 사람을 난 두 손으로도 못 봤는데. 아니 초보 말고 이게 왜 발이 양발이 이 손에 들어가요. 한 발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발이 들어가기도 하고 한 발이 올라가기도 해요. 이걸 어떻게 한 발? 이거지. 아빠들이 우리 갓난아기 나오면 이게 손 네, 맞아요. 아니 이걸 애기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그걸 성인 여성을 이렇게 플라이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한다고요? 이제 선수인 거고 일반 저는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 매트도 있고 경기장 매트가 이제 안전 매트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 매트 안에서도 하고 반드시 서포트가 있어요. 뒤에서 이제 받쳐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서 이제 여차하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다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겠어요.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잘못해서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할 연습하다 보면 건데. 있겠죠. 네네. 다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뭐. 네네. 그러면 저 플라이어는 무게 근수가 좀 제한이 있나요? 근수가 아니라 킬로그램. 제한은 없는데요. 근데 너무 60, 70kg 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은 없지만 이제 선수들을 뽑잖아요. 이제 선수를 뽑을 때 기량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뽑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뽑았었을 때 암만 해도 그 탈락될 여지들이 많겠죠. 왜냐하면 밑에서 받쳐주는 그 남자가 잘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기술이 너무 좋은데 60kg야 이러면 뽑힐 수도 있겠죠. 그 기준에 따라서 60kg. 네, 어쩔 수 없잖아요. 60kg인데 남자가 55kg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55kg일 수도 있지. 그러면 선수들을 뽑고 나면 훈련을 시키죠. 살을 빼게끔 다이어트도 시키고 근력 유지도 시키고. 그렇구나. 일단 기술이 좋으면 영입한 다음에 네네네. 뽑아놓고는 그 다음에 가둬놔. 가둬놓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을 빼게 만드는 거죠. 방법이 있네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덜하지만 이제 외국에 독일 친구가 한 번이 플라이어가 베이스보다 더 큰 거예요. 키가. 그럴 수 있다니까. 키가 높아요. 보통은 작고 마를수록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중제비도 돌려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작고 가벼워야 좋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잖아요. 밑에 받치는 친구들은 어쨌든 간에 힘이 좀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 대회를 나가보면 미국 같은 경우 종주국이잖아요. 미국 남자들이 크고 이만하고 여자들은 정말 어디서 이렇게 작은 애들이 를 뽑았을까? 너무 신기하게끔 진짜 150 초반? 네, 키가 150 초반 정도 되고 되게 마르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걔네들은 한 손으로 이제 그 기술 중에서 그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을 드는 기술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손으로 한 명씩 든다고요? 네네네. 그게 헤라클레스지 그게 어떻게?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어느 한 해에 갑자기 그 기술로 뒤에 서포트가 있는 상태에서 2명 이렇게 1명 이렇게 3명이 올라가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그룹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24명이 기준이었었거든요. 한 명에 3명이 올라탔다고요? 네.
아, 몸살나요,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대회니까 여기서 네. 금메달을 따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루틴을 하다 보니까 한 그룹에서뿐만이 아니라 두세 그룹에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계 연맹에서 그 심사위원들끼리 모여서 이게 무슨 이제 점점 이렇게 되면 위험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세계연맹에서 하는 건 이게 무슨 역도도 아니고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 기술 위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네네네. 힘 위주로 발전이 되는 거는 치어리딩이랑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산점을 주니까 그런 기술들을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겨랑 맞아, 똑같네, 맞아. 피겨랑. 네. 피겨야 그러니까 세 바퀴로 안 되니까, 네. 트리플 안 되니까 이제 쿼드 네. 하고 막 난리 맞아, 났어요, 맞아. 지금.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따라가려다 다른 선수 다치고. 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가산점이 없으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그렇죠,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심사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예. 근데 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제가 발레 전공을 했었을 때, 예. 또 이제 예술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리고 대학을 내보냈는데 콩쿨 대회를 나가서 보면 초등학생들이 토슈즈를 신고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도 토슈즈를 신고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토슈즈를 신어야 잘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발끝으로 서야.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끼리 초등학생들은 지금은 뭐 4학년 이런 데 미만까지는 토슈즈를 못 신게 금지를 시켜요. 애들이 한참 발달할 때고 근력이 안 된 상태에서 욕심을 그렇게 부리고 하더라고요. 발이 안 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네. 이제 성장 발달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충분한 이런 근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었을 때는 이 친구들이 미래가 그렇게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제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어리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이 위험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올해까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동작을 하면 안 돼라는 커트라인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네. 커트라인에서 내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이 커트를 아슬아슬하게 혹은 비껴가면서 높은 기술의 난이도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기술을 만약에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 이게 그 다음 연도에 이것도 위험해라고 금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정이 바뀌게 되면 이제 이런 규정들이 올해부터는 바뀌었다. 예, 뭐 때문에 바뀌었다. 뭐 이런 기술까지는 허용을 한다. 이런 기준이 네. 매년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어요. 스포츠에 맞춰서. 선생님, 그러면은, 그러면 스턴트, 댄스, 액션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스턴트는 그렇고, 댄스는 어떻습니까? 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응원 수술을 들고 하는 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네네, 응원 수술을 들고 하는 거. 응원 문화, 대표적인 응원 문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또 제가 또 이 응원 단장입니다. 예, 제가 또 응원 단장 또 했었고, 네. 체육대회 때 했었기 때문에 네. 숫 잘 들죠, 제가. 예. 응원가도 또 잘 부르시고. 예, 한 10초에 한 100번 털어요. 예, 네. 그래서 응원 수술을 들고 하는 종목이 있고요. 전에는 재즈 종목이 있었고 힙합 종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재즈보다는 약간 릴리컬 재즈라 그래서 발레랑 접목해갖고 테크닉이 많은 재즈예요. 그리고 힙합은 스트릿 장르의 힙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그렇게 종목이 있고 그 종목 안에 세부적으로 그 2명이서 하는 페어 종목이 있고 네. 24명, 지금 이제 16명으로 바뀌어진 그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댄스 종목만 6종목이 되는 거였죠.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치어리딩이라고 하는 이 장르 자체가 그 뭐 운동, 스포츠 이런 쪽하고 소통을 하는 네네. 네,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이 운동하는 그 현장에 또 가야 되는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맞아요. 말씀하시는 이런 그 재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현장에서 별로 본 기억이 없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치어리딩으로서의 재즈를 하는 팀이 없어요. 없어요. 네. 이게 몇 년 이렇게 하다가 재즈를 없애고 지금 이제 다른 종목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올림픽 종목으로 만약에 간다고 그래도 스턴트 종목이 먼저 가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스턴트가 그래도 그나마 그 세계 중에서는 약간 기술적인 종목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사실 뭐 그냥 뭐 세계 댄스 대회 해도 되는 거거든. 테크닉은 굉장히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근데 해외에서는 보통 이제 치어
댄스 이렇게 둘로 나눠요. 치어랑 댄스랑. 네, 네. 치어 댄스라고 나누는지 우리나라는 이제 치어리딩 종목이 댄스 종목이 있고 그 스턴트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개 종목의 이름을 댄스라고 하지 마라. 이건 퍼포먼스 치어다. 그러니까 댄스에 관련된 종목은 퍼포먼스 치어라고 하고 이거는 퍼포먼스 치어.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치어. 라고 했어요. 전에는 스턴트 댄스 이랬거든요. 그래서 종목 명칭도 이게 댄스라고 하고 스턴트 그러니까 왠지 좀 위험할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있어서 치어라고 스턴트 종목은 그러니까 던지고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종목들은 치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응원 수술을 들고 응원을 하는. 근데 사실은 그거 뭐라 그래요? 치어, 그 퍼포먼스 치어. 퍼포먼스 치어.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퍼포먼스 치어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어리더. 네. 하고 이 사실 용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건가요? 그냥 그 치어리더는 이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이제 치어리딩을 하는데 이런 치어리딩을 하시는 분들은 테크닉이 이제 선수 같은 테크닉이랑은 전혀 구별이 돼요. 사실은 뭐 걸그룹 댄스를 더 많이 하던데.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선수로서의 치어리딩은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그렇겠죠. 네, 기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 프로 치어리더 분들도 이런 기술을 쓸 수는 있죠. 기본적인 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써요. 예, 뭐 간단하게 뭐 어깨 정도 올라가는 거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많이 써요. 근데 선수로서의 치어리딩을 하기에는 근데 요즘에는 힘들지. 국가대표 치어리딩을 했었던 치어리더를 했었던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예, 지금 프로 치어리더 구단에서 치어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 국가대표 어쨌든 감독님을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 치어리더 이 팀 자체가 한 팀만 있나요? 학교마다 이제 치어리딩 동아리들이 이렇게 선수들이 하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도 뭐 유스 선수권, 학생 선수권, 대학 선수권이 이렇게 많이 생겼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학교 체육으로서의 스포츠로서의 개념으로서 가는 거고 이 친구들이 이제 대회를 나가서 수상을 하고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선수로 이제 좋은 아이들은 선수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도 치어리딩의 스포츠로서의 치어리딩의 기술을 다 배우기는 해요. 물론 이제 난이도가 이만큼이라 그러면 아직 요만큼 정도이고, 네, 또 잘하는 팀들은 또 이만큼까지 올라온 팀들도 있고, 네, 기술적인 부분들에서는 아직은 학생 치어리딩은 더 이상 많이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와서 발레도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 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엘리트가 뭐 잘하고 이런 엘리트가 아니라 선수로 가기 위한 엘리트 코스.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취미로 배운 것들이 아닌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과정보다는 취미로 하는 치어리딩,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표팀 감독을 5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년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꿈은 어렸을 때 꿈은 40까지는 바싹 벌고 저도 이제 무대에 섰던 사람이니까 저희는 이제 무대 쓰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거든요. 뭐 50, 60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허리 아파요. 네네. 무릎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40점까지 네, 40까지만 바싹 벌고 40 이후는 노는 게 꿈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제안을 제가 39, 40에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부터 놀 건데 39에 이 제안을 받았는데 이걸 할까 말까? 네, 물론 이제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해서 제가 이제 45까지만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만으로 45에 은퇴를 하고 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놀아야지라고 해서 1년을 실컷 놀았어요. 근데 놀고 나니까 아쉬움이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45하고는 46, 7하고는 생각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아직 내 무릎은 쓸만한 것 같고 아직 내 허리도 멀쩡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관중들이랑 이렇게 학생들이랑 소통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차에 이런저런 제안을 받으면서 아주 취미로 하는 가족을 모아놓은 가족 치어리딩 팀 내지는 이제 지적장애우들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팀
그다음에 뭐 청각장애우들을 하는 팀 이런 컨텐츠는 다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뭐 이렇게 대학 연구소에서 서울시 뭐 이런 예산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지금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궁금했던 게 이 치어리딩 이 분야 자체가 컨텐츠라고 아까 이게 뭐냐면 이거 스포츠, 운동으로 바라보느냐. 네. 그리고 스포츠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컨텐츠로 바라보느냐에 네. 따라서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이 또 가능하다고 하면 네. 이게 이야기 방향성이 또 완전히 달라져서 그쵸.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컨텐츠로 바라보는 네. 그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고 계셔서 네. 두 번째 이 컨텐츠로 바라봤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지 또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또 궁금하거든요. 다양하게 가족 치어리딩 같은 거를 하면서는 지역사회에 이제 보통 이런 그 문화재단 쪽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지역 사람들로 치어리딩 이제 가족을 뽑는다라고 하면 이 가족 저 가족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 저 가족이 같은 이제 4명이라 그래. 3명이서 할 수도 있고 4명이서도 할 수 있으니까 한 가족이 3-4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애들 둘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뭐 무릎 위에 올리고 이런 스턴트 종목도 배우고 응원 수술해 갖고 그 퍼포먼스 치어 이런 부분들 배우고 그러면 가족들이 되게 여러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이 합해갖고 뭐 24명, 3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가족들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을 해갖고 끝내요. 그럼 그 끝낸 거를 그냥 다 배워서 끝 이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공연을 해요. 네. 그리고 그 가족마다 제가 팀 이름을 다 정하거든요. 각자 정하라고 해요. 자기 팀. 그 다음에 우리 팀. 의 이름을 정해서 그 우리 팀의 구호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연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시니어 TV에서 뭔가 이렇게 해서 그 치어리딩 팀을 모집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만약에 시니어 팀이다라고 했으면 그 시니어 팀 구호를 같이 외치면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같이 그 구호를 외치면서 그 응원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줬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뭔가 이 지역에 환원이 되는 느낌? 네, 그렇죠. 그리고 다 이웃이더라고요. 이웃끼리 또 사이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몸을 푼다든지 예, 몸을 풀잖아요. 웜업을 하잖아요. 웜업을 해도 저희가 짝체조 비슷하게 시켜요. 부모는 부모끼리 혹은 그 뭐 부모랑 자녀끼리 짝을 이뤄갖고 몸을 풀 수 있는 동작으로 계속 시키거든요. 그 스킨십이 좀 있어야 친해지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 이제 요즘 시기는 조금 힘들겠네요. 아무래도. 네. 많이 하기가 아무래도 이제 네. 코로나19 상황이고. 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웃끼리. 네. 뭐 이웃집 바로 옆에 이제 사는 애기들이 인사하고 공중으로 던지고 네. 받고 그리고 아유 어서 오세요. 자 던지고 또 받고 이렇게 친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시죠? 아니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 표정이 왜 그러시죠?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밀접하게 친해야지만이 할 수 있겠다. 아유 고 박사님 안녕하세요. 남편을 던졌는데 고 박사님 제가 어제 들어드릴게요. 싸웠어. 부싸움을 했어.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순간 받을까 말까. 순간 그냥 던져버려. 던져버리고 안 받아. 어머 놓쳤네 이렇게. 어제 카드값. 이 생각이 났어 갑자기. 뒤쪽 담장 넘어가서 떨어져 있고 막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난이도 높은 거를 할 수는 사실은 없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분들이랑 케어를 하다가 같이 모여서 작품을 하면 네. 예, 보통 제일 부러웠던 거는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만 받아요. 네. 예. 근데 초등학생들이 요즘엔 크잖아요. 아유 커요. 아들내미가 와가지고 아빠랑 엄마를 올리더라고요. 보통 이제 아빠랑 엄마랑 이 아이를 밑에 올리는데, 베이스를 하고 초등학생이 올린다고요? 네, 초등학생이 위에 올라가잖아요, 보통. 네. 근데 아들내미가 한 60kg 나가겠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이? 키도 성인만 하고. 네. 그러더니 엄마를 턱 해갖고 올리더라고요. 힘세네. 그래갖고 와 부럽다. 저거는 그러니까 다른 집은 보통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보통 그래서 뭐 1학년, 4학년 이래서 뭐 큰 언니가 동생 이렇게 잡아주고 부모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한 그룹을 이루거든요. 네네. 근데 아들내미가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아빠는 뒤에서 서포트 탁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고 박사님 어떻게 저 큰 딸 있죠? 큰 딸하고 아들 있잖아요, 아들.
큰 아들. 큰 아들 있죠? 네. 아들이 이게 딱 해주면 되겠네. 그쵸, 그쵸. 아들이 이게 지금 그쵸. 입대했죠? 아들이 23살이어가지고. 제대했나? 아들은 올릴 수는 없어요. 올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고 박사님 올리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스턴트, 댄스, 액션. 네. 근데 이게 초창기 때 기술하고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기술이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 왔는지.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식축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어떤 남자가 응원을 한다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같이 막 외치기 시작한 게 이제 치어리딩의 시초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발전이 되면서 뭔가 밑에서 이제 관중석이 보통은 관중석이 위에 있고 치어리더들이 밑에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구조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이제 치어리더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려다보고 응원을 하는데 뭔가 구호를 외치면 따라 외쳐줘야 되는데 너무 먼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메가폰이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마이크를 들면 되지만 네. 옛날에는 이런 메가폰이라고 깔때기처럼 생겨있는 그런 거를 해서 좀 멀리 전달을 하게. 그러는데도 응원은 저 위에서는 안 들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응원보드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판을 두는 거예요. 판을. 네. 박수, 뭐 박수, 네네, 뭐 맞아요. 소리 질러, 네네, 뭐 두 바퀴 돌아, 네, 뭐 맞아요. 코끼리 아저씨, 뭐 이렇게. 그렇게 탁 들어주는데 저 위에서는 글씨도 잘 안 보이잖아요. 글씨도 안 그러니까 보이겠네요. 사람 위에서 사람을 올려서 이 위에 있는 사람이 글씨판을 드니까 조금 더 잘 보이죠. 그런 식으로 난이도가 뭔가 그러니까 치어리딩이 관중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 위에 한 3층쯤 있는 사람은 재미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려 던졌구나. 네네, 3층까지 맞아요. 올라가라고. 네, 그래서 3층까지 뭔가 올라갔다가 졸만하면 뭐가 튀어 올라오고 졸만하면 튀어 올라오고. 3층까지 올라가. 소리 질러. 네. 박수.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치어리더들이 시즌이 끝나고 나면 놀잖아요. 그러면 각 팀의 치어리더들이 모여서 네. 이 팀 저 팀의 치어리더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경연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응원했던 기술들은 서로 같이 모이는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분들이 비수기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네.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근데 이 기술이 난이도가 처음에는 이제 뭐 세계연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종목의 규정이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던지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어느 팀에서 던졌어. 그럼 우리도 던져볼까? 여기서 3m 던졌대. 우리는 4m, 우리는 5m, 6m, 7m, 8m 이러니까 사고가 드디어 난 거죠. 아이고, 플라이어가 뭔 죄예요. 자꾸 자기를 자기를 자꾸 높이 던지려고 그래. 아이고, 그 무섭지. 영화에도 나왔어요. 이게 네. 상대방 아이고. 왜냐하면 경연대회 한다고 해가지고 네네, 거기 맞아요. 던지는 거. 아이고, 욕심이지. 그게 플라이어랑 얘기가 돼야지. 네네. 무조건 플라이어를 던져버리면 어떡해. 던지면 플라이어가 보통 다치는 경우보다는 밑에서 받는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위에서 왜냐하면 얘는 이 밑에 친구들을 믿고 올라가는 그렇지, 거잖아요. 믿고 올라가는데 예. 안 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떻게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으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받으면서 발에 맞거나, 네. 뭐 몸에 부딪히거나. 팔꿈치나 이렇게 그러니까 받치지 않게끔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막 풀려서 으악 이렇게 하다 보면은 팔꿈치 같은데 부딪히는 경우, 아유, 이렇게 큰일 얼굴 나겠네. 이렇게 부딪히고 이러는 경우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종목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규정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는 하지 말자. 그래서 보통 그 사람 위에 올라가고 그 위에 또 올라가고 그 위에 또 올라가고 4단, 5단, 6단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들어 올리는 것도.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아니, 치어리딩이 기네스북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도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내려오는데도 시간도 걸리고 봤었을 때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의 난이도 그래서 저희가 2단 반까지만 허용하겠다? 네네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2단 반까지만. 네네. 그러니까 층으로 보면 이렇게 한 사람 위에 또 한 사람이 있고 그 한 사람 위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네 여기까지 가능한. 그래서 이제 규정을 그래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어리딩은 기술이 발전된 거는 순전히 관중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관중이랑 더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응원수술 드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응원수술 드는 것도 멀리서 내가 손을 이렇게 흔들어 뭐 이렇게 하는 게 멀리서 잘 안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치어리더로서 가장 실패는 뭐냐면 관중들의 무관심이에요. 내가 리딩을 막 하는데 자 따라해 주세요 뭐 이러는데 아무도 소리 안 질러. 이러면 소리 질러 이러는데 아무도 소리 안 질러. 이러면
내가 리더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나는 리딩을 했지만 리더가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리딩을 했는데 사람들은 관중석에서 책을 리딩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관중의 시선을 뺏기 위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가면 파도 타기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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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중들 싹 일어나서 네. 나는 경기에 집중을 하고 싶으나 파도 타기가 오기 시작하면 해야 되는 거네. 네. 그건 이제 치어리더들이 집중을 시켰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 따라하는 거지. 이렇게 오면은 내가 집중보다는 이 집중이 더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치어리딩 안무라 그러거든요. 이런 응원 수술들과 하는 그런 종목에서는 이렇게 롤오프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이렇게 파도 타기처럼 차례대로 가는 거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어요. 어떻게든 시선을 뺏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더 빨리 이렇게 오다 보면 사람이 멀리서 보면 되게 쬐끄맣고 이런 손발 움직임이 크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응원 수술을 이렇게 눈에 띄는 거를 들기 시작을 그렇죠. 한 거예요. 동작이 커 보이겠죠. 네네. 그래서 멀리서 시야를 뺏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치어리딩의 기술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이런 발전은 관중들이랑 함께 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아요. 그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치어리딩 보니까 이 수업에서 커리큘럼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커리큘럼이 뭐 말로 하는 것보다는 말씀 들어보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뭐 손, 네. 행동, 네. 액션, 네. 소품 이런 걸로 하는 게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그런 게 대부분 예, 아니겠어요? 그렇게 네, 네, 해가지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네. 그게 바로 소통되는 교육이 될 것 같아서 네, 네, 맞아요. 이 교육 커리큘럼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교육 커리큘럼으로 동일하게 수업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의 알파벳이 있듯이 치어리딩도 아까 그 동작 이름을 막 적으셨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제 일단은 미국이 종주국이기 때문에 용어는 영어예요. 그래서 용어는 영어. 네, 용어는 영어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네. 태권도도 우리 말로 해요. 네, 차렷 네. 다 그거 우리 말로 외국 사람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팔에 쓰는 모션들이 기본 모션들이 이제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정말 되게 간단한 그거는 이거는 알파벳으로 T 모양이잖아요. 섰었을 때. 네. 네네네. T예요. T. 용어. 이 모션 이름이 이거는 Y. V예요. 아, V예요? 네. V, 근데 이 V는 높게 있으니까 하이 V라고 얘기를 해요. 하이 V. 하이 V. 그럼 이건 뭘까요? 로우 V. 예. 그럼 하이 V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하이 V. 예, 그건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하이 V고 로우 V고 할리 데이비슨. 기본 모션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리도 동작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중에 기술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그 클럽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학원이 우리나라 따지면 학원이죠. 학원마다 다 틀린데 저는 이제 제가 치어리딩을 처음 이렇게 맡아서 대표팀 감독을 하고 나서 이제 학교 수업을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이걸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치어리딩이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때였으니까 보급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어렵게 한 군데가 뚫렸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갔는데 지도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석사를 무용교육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다른 경험들을 살려서 그런 커리큘럼을 제가 짜서 수업을 들어갈 때 보조 강사 2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저희 이제 선수들. 그럼 지금은 이 치어리딩이라고 하는 뭐 학과목 네. 이런 것들이 개설이 되어 있나요? 우리나라에? 이 치어리딩이라는 교과목으로는 교과목 코드가 없대요. 네네네. 교과목 코드가 없어서 그 교과목 코드를 학교에서는 그냥 만들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교과부 네네네. 그런 쪽으로 이제 넣어서 이런 교과목을 만들겠다라고 교과목 코드가 나와야 된대요. 근데 그 코드를 받을 수가 없어서 한 대학에서는 리더십과 팀빌딩 이렇게 해가지고 치어리딩 수업을 했었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 스포츠 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체육과에 큰 카테고리 안에 거기에 무슨 등산 뭐 스키 뭐 그런 뭐 스노보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거든요. 평생 스포츠 안에 치어리딩 가로하고 치어리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어리딩 수업을 맡았어요. 보통 체조 이렇게 해갖고 또 가로에서 치어리딩. 약간 교양 과목 느낌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셔가지고. 맞아요. 교양 과목으로 해가지고 예, 진행을 이렇게. 했었고 이제 치어리딩을 좀 더 이렇게 보급화하기 위해선 사실 치어리딩이 학문은 아니잖아요. 치어리딩 네네네. 학과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학문으로 들어가기에는 아니기 때문에 실기 위주의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저는 목표는 치어리딩이
저 어렸을 때는 한 집 건너 한 집 피아노를 다 배웠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네네. 피아노 다 배우시지 네네. 않으셨어요? 근데 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시키겠다라고 피아노를 가르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예. 그냥 뭐 바이엘 상학원 정도 뛰더라도 소양 차원에서. 네, 그렇게 가르쳤었고 한참 뒤에는 이제 발레가 90년대 이 집 저 집에서 이제 발레리나를 시키겠다라는 것보다 그쵸. 발레하면 뭐 유연해지고 뭐 다 했어. 우아해지고 뭐 자세도 좋아지고 네네네네. 이러니까 또 발레를 계속 시켰단 말이죠. 그 시기에 아이들이 항상 네. 하는 맞아요. 뭐, 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체험 활동? 네네. 저 때는 주산. 아, 네네. 주산하고 웅변. 네. 왜 그런 것처럼. 네.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거 엄청 공부했어요. 그 시기 지나고 나면 또 안 하고. 네, 그런 맞아요. 것처럼. 아니, 자, 그래서 선생님. 네. 그래서 치어리딩 지금 그 교양 과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수업을 네. 하고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은 제가 이제 강의도 제가 만 46 이후로 은퇴를 해서 강의를 다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치어리딩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 그 과목은 없고 대학교에? 네, 대학교의 과목은 지금은 다른 후배들이 하고 있죠. 아, 있긴 있어요? 네네. 걔 좀 더 커졌나요? 네. 확장이 됐어요? 아무래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학점은행제 이런 데서도 치어리딩 학과를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네. 이제 후배들이 나가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치어리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더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치어리딩 쪽에 계신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선생님들의 손이 아직 닿지 않은 새로운 콘텐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네. 네. 아, 감독님 정말 그 치어리딩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 여기서 지금까지는 이제 컨텐츠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요즘은 또 어떤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고 어떤 계신지. 또 컨텐츠를 또 개발하고 계신지. 지금은 사실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 시국에 들어가서 한 작년까지 코로나 시국에서 한 2년 동안은 가족 치어리딩을 했었어요. 외부에서. 예. 근데 지금은 일단 사람들끼리 만날 수가 없고 치어리딩은 스킨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주 스킨십이 있진 않더라도 바싹 붙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뭔가 이제 줌으로도 수업을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뭔가를 대신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줌으로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이 치어리딩을 조금 더 이렇게 단체 활동이긴 하지만 개인 모니터를 해서 롤오프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야 그렇죠. 네, 어르신들 대상으로 치어리딩을 조금 더 그 활성화시키고 문화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사실 뭐 저 비대면으로 레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치어리딩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화면으로 보면서 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잡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치어리딩을 통해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런 걸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아마 네. 계속 개발을 하시면 작은 것부터 하나 어쨌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네. 그렇게 에너지가 느껴지는 오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치어리딩에 대해서 이소영 감독님 모시고 알찬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깊숙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야 놀자!